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네요. 저는 요즘에 석사 지원하는 거랑 이제 졸업 준비하는 거, 그거에 그 두 가지에 조금 제 열정을 모두 다 바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동기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동기서는 이제 불어로 모티바시옹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쯤 어학연수 가시려고 비자 면접 받을 때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모티바시옹. 내가 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싶고 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프랑스에서 살면서는 계속 필요해요. 보자르 신입학 때는 당연히 필요하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학 때 당연히 필요하고, 신입학 때 한 번 필요하고, 그리고 석사 때 또 한 번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티바시옹을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신입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신입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석사보다. 그래서 제가 모티바시옹 쓰면서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 풀듯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이 모티바시옹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동기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다 통합쳐서 자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모티바시옹, 동기서를 특별히 따로 받아요. 네, 자기소개서나 비슷한데 내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지, 왜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지, 왜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신입학 지원할 때 모티바시옹을 진짜 엄청 대충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3문장, 4문장 썼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썼냐면은, 제가 만약에 중요하다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은 그렇게 대충 쓰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이런 정보를 주시는 분이 모티바시옹은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충 썼었거든요. 그때는 또 막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포트폴리오다 어학이다 엄청 바빴었어가지고 그냥 모티바시옹을 나는 프랑스 이런 작가 좋아해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싶고, 아트는 원래 아기 때부터 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되게 아기같이. 근데도 이렇게 합격해서 3학년까지 다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국인들 특성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툭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라도 조금 더 눈에 띌까, 잘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좀 학교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찾아봤냐면은, 석사 지원을 할 때는 모티바시옹이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중요하다 하면은 열심히 해야죠. 제 성격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또 열심히 지금 서칭을 하면서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지, 예시도 찾아보고 불어 예시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찾아본 결과 이 학교에 대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그런 거를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머리를 써서, 이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다 아티스트예요, 보자르 교수님들은. 그래서 이 교수님들의 그런 작업 스타일, 이 사람들의 커리어,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나랑 이런 면에서 잘 맞겠다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사실 이 사람 내가 찾아보지 않았으면은 몰랐겠죠. 사실 찾아보는 게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러진 않단 말이죠. 내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닥쳐서 또 찾아보게 됐는데, 그러면은 내가 내 이 소재와 이 사람의 이 소재를 이어서 내가 여기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 라는 식으로 풀면은 이런 문맥이 되게 매끄러워지고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사실 그럴듯해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면접이나 이런 헝트를 준비할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교를 졸업한 아티스트, 이 학교 출신의 아티스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티스트와 내가 이 아티스트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조금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래부터 흥미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쓰는 거죠. 나는 원래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어. 나는 이 작가를 어떻게 알게 됐고 이런 루트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 작가가 알고 보니까 너희 학교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작가의 출신 학교인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꿈을 자연스럽게 꾸게 됐어.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이거를 그 앞선 교수님 이야기와 아티스트 이야기를 같이 나란히 쓰면은 좀 얘가 이걸 위해서 공부했구나라는 티가 나겠지만, 하나를 조금 더 파고들어서 잘 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정말 이 아이가 열정이 있었구나, 원래 우리 학교에 마음이 컸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여우같이 머리를 써서 모티바시옹을 쓰면은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입학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엉망으로 썼었지만, 엉망으로 쓴 전적이 있지만, 좀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조금 더 들어가고자 하는, 보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정말 큰 열망이 있었다면은 저는 모티바시옹도 되게 잘 썼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더 눈에 띄고 싶다면은 모티바시옹을 저 지금 석사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쓰면은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을까요? 제가 교수라도 이런 모티바시옹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를 미리부터 셀렉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 출신이 누군지, 거기 교수님이 누군지,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내가 찾아서 정말 내 걸로 만들어서 정말 내가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석사 지원할 때는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제 깍두기덩띠 때, PhD덩띠 때 그런 체류증 사본 뭐 이런 내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보내면 되고, 그리고 이력서랑 동기서, 이력서, 세베도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약에 사진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증명사진을 요구한다고 하면 증명사진 빨리 포토마통 가서 거지같이 나오더라도 찍어서 보내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졸업 예정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 석사 지원할 때도 바칼로레아를 봤다는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칼로레아를 보지 않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원래 신입학 때는 이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서류가 대학교 입학 증명서? 그런 거거든요. 재적 증명서, 입학 증명서, 뭐 퇴학 증명서도 괜찮고, 아무튼 대학교를 들어갔다라는 게 인증이 되는 문서면은 다 오케이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 서류를 제가 번역 공증을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골치 아프게 생겼네 이러고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보자르 측에 물어보자 해서 보자르 그 입학처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께서는 저한테 그냥 그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등록증을 아테스타시옹 드 스콜라리테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보내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사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신입학 때 제가 어마어마한 서류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놨는데, 보니까 일단 지원서는 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보자르,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다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다 무조건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띄워준 지원서를 제가 다운로드해서 출력해가지고 다 손으로 작성해서 우편물로 이렇게 해서 보냈어야 돼요, 프랑스로. 근데 지금은 아마 지원서가 인터넷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더 간단하게. 왜냐면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그렇잖아요. 진작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것도. 아무튼 어쨌든 지원서가 필요하고 여권 사본 이거는 피에스 디덩티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서 이거는 제가 그때 조금 헷갈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졸업 증명서도 보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그것도 번역 공증해가지고 보냈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바칼로레아를 봤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대체 문서 그것까지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졸업증명서랑 입학증명서를 2개를 같이 보낸 거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베, 이력서, 그리고 모티바시옹, 동기서 이렇게 출력해서 보내고 그리고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가 이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아포스티우 받고 또 대사관 가가지고 번역 그 대사관에서 알려준 그 번역인한테 번역 맡기고 또 급하게 또 찾으러 가가지고 그거 또 대사관까지 가져가서 막 공증 받고 아무튼 돈도 많이 깨지고 시간도 많이 깨지고 막 발바닥도 깨지고 그랬죠.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냈고 그거 카피해서 보내야 돼요. 카피해서 보냈고 그리고 내 얼굴 사진, 증명사진 하나 그리고 신청비는 이제 셰크로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 셰크가 그때 당시 없었어요. 은행을 어학할 때 은행을 열어놓고 셰크를 가지고 왔으면 좋았는데 은행을 닫아놓고 셰크를 아예 안 받고 와가지고 그래서 신청비는 그냥 제가 현금을 서류 봉투에다가 몇 번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거 사실 들키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현금을 바깥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현금을. 근데 저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안 걸리게 좀 진짜 비나이다 몇 번 하고 보냈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내야 되는 학교는 또 포트폴리오도 또 보냈고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보냈어요. 지금 나온 것만 몇 개야. 하나, 둘, 셋. 저는 2개 해서 보냈으니까 이력서, 동기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하나, 신청비, 포트폴리오 11개. 벌써 제가 꼽은 것만 11개잖아요. 근데 또 학교마다 이렇게 원하는 서류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또 학교마다 막 뭘 원하는지 막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4군데 학교 넣었잖아요.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4군데 학교 넣었는데 그게 다 달랐어요. 좀 비슷하긴 했는데 아무튼 좀 이상한 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거 봐가면서 또 서류 봉투 4개에다가 막 다 일일이 넣고 섞인 거 아닌지 100번씩 확인하고 맞게 한 건지 100번씩 또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때 우편으로 다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원비도 다 달라가지고 현금으로 넣었잖아요. 돌돌 말아서. 그게 진짜 맞는 학교에 내가 제대로 맞는 금액으로 넣은 건지 그것도 막 100번 확인하고 진짜 보낼까 말까를 막 여러 번 막 고민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보내서 이렇게 제가 신입학을 해서 3학년까지 올라온 거예요. 진짜 프랑스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석사 지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석사 지원에는 제 생각에는 학교마다 그것도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지원하는 석사 학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신입학은 간혹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18세에서 대체적으로 만 27살? 제가 알기로는 27살, 28살 그게 딱 커트라인이에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뭐 이 나이가 넘으셨다면 없는 데로 지원하시면 되고 뭐 이 나이가 안 됐으면 여기저기 아무 데나 다 넣으면 되고 그런데 일단 알아봐야 된다는 거.
진짜 생각보다 맞닥뜨리면은 까다로운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글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뚱땅뚱땅 하면 돼요, 이렇게 다 자기가 다 겪었던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진짜 내 현실이 그렇게 딱 닥치면은 되게 좀 멘붕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때 멘붕이어가지고 유학원에 그냥 자본주의 사람으로서 유학원에다가 그냥 그런 거 다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몇 번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유학원에 서류 처리를 맡기는 거는 조금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냥 저는 혼자 하긴 했는데, 좀 두렵다 하면은 이런 것도 다 유학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무슨 서류 주세요 하면은 갖다가 주면은 알아서 유학원에서 봉투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무슨 뭐 만약에 파리보자르, 여기는 리옹보자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넣고 막 이런 거를 다 해주거든요. 우리가 귀찮고 좀 헷갈릴까봐 무서워하는 것들을 유학원에서 다 해주니까. 근데 돈 들여서 하는 게 사실 아깝긴 하지. 그냥 메모하고 내가 저심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돈 굳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번 달 2월달 말까지 지원을 끝내야 돼요. 근데 이래저래 제가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모티바시옹을 아직도 못 끝냈네요. 근데 사실 모티바시옹만 빼고 다 하긴 했어요. 세베도 사실 여러분들은 세베 하면은 이력서 어떻게 써야 돼? 하지만 이력서 폼도 다 인터넷에 있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학을 한 번이라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학연수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캠퍼스 프랑스에서 면접 볼 때 세베를 다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썼던 기억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쓰면은 또 금방 끝내요. 그래서 그거 일단 끝냈고, 포트폴리오 거의 마무리 단계고, 모티바시옹 이제 끝내면 되고, 또 얘기하면은 쉽게 빨리빨리 끝낼 것 같지만 다 저의 게으름, 우리의 그 게으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꼬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정말 하기 싫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싶다. 요즘에 내고왕 되게 재밌던데. 아무튼 저는 이제 영상을 끄고 모티바시옹을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얼른 지원을 끝내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자 1000명도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저의 영상에 구독자 1000명이 무슨 정말 감지덕지해요. 그렇지만 구독자 1000명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 예슬인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디 다음번에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안녕.